오늘 참 의미 있는 글이 하나 나왔는데요. 이 선우정 논설위원이란 분이 잔인한 승리자, 비루한 패배자라는 글을 썼는데요. 이거는 지금 문재인 정권을 머릿속에 넣고 아마 쓴 글 같습니다. 용서도 자비도 금도도 없이 남의 인격을 밟은 사람들이 욕망을 감추고 최후의 자리까지 탐욕의 아귀처럼 챙기려 한다. 그러면서요, 물러날 때일수록 깨끗이 처신하라, 이렇게 주문하는 글입니다. 네. 지금 요즘 화제가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씨의 화려한 옷과 장신구 이야기 아닙니까? 하루에도 몇 차례 부인 사진 패러디물들이 이 소셜 미디어라든가 또는 이 방송에 올라옵니다.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다는 건요, 국민들이 계속 패러디물을 올린다는 거죠. 예전에 공개된 사진인데도 화제를 모으는 게 아주 신기하다 싶다는 겁니다. 문제가 커지니까 청와대는 임기 중에 대통령 부인의 의료비는 사비로 샀는데 샀다, 이렇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자, 대통령 부인은 잘 입어야죠. 깨끗하게 잘 입는 거, 품격을 유지하는 거 필요하죠. 정상외교 때 또 나라 위신에 맞는 품격 안 갖추면 되겠습니까? 온라인에 노출된 문 대통령 부인의 옷과 장신구는 이 선우 논설위원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웬만한 스타들 이상이다. 웬만한 배우 스타들 이상으로 훌륭한 의상이다, 이런 얘기죠. 그 많은 사비를 지불했다는데 대통령 재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또 한마디 딱 삐집었습니다. 청와대는 지출 내역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했지만 특활비는 국가 기밀, 사비는 개인 영역에 딱 숨겼습니다. 특활비는 국가 기밀이다 하고 딱, 사비는 개인 영역에 들어가니까 안 돼, 노출 못해, 입 닥치고 있으라고, 입 닥치고 믿으라, 이런 얘기라고 한마디로 이 논설위원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비로 샀다면 탓할 일이 아닌데 왜 끝까지 감추려고 하죠? 내가 내 돈 이거에서 사비 샀다면 될 텐데 말이죠. 문재인 지지자들의 공격은 예상대로입니다. 물러나는 대통령에 대한 특정 세력의 집단 가해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국민들이 온라인에서 이 대통령 부인의 그 옷을 보고 이렇게 문제를 삼는 것, 이 여론, 이것이 장년 여성의 외모에 대한 불순한 조롱이다, 그런 시선도 있습니다. 지지자들이요.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도 또 없잖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가 화제거리가 된 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법원이 청와대에서 대통령 부인의 옷과 장신구 구입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이유입니다. 법원이 판결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별로 큰 화제는 아니었는데 상식적인 판결이었기 때문에 상식이죠. 그 법원이 상식적으로 청와대 대통령 부인과 옷의 장신구 구입 내역, 그 퍼스트 레디 구입 내역, 국민들이 그걸 요구한다, 아니면 그거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재판이 들어오니까 그것도 납세자 연맹에서 했습니다. 납세자 연맹. 그래서 거기에 답이, 판결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와대가 뭐라고 그랬냐, 국가 안보에 대해 관한 사항이다 하고 불복했죠. 그리고 항소를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항소로 인해서 이 문제가 이제 미궁 속에 빠져들어가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슈가 돼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5월 9일 날까지 대통령이 임기인데 그날 딱 지나버리면은 소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증거를 찾아내고
뭐 이렇게 밝힐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그 증거는 대통령 기록물로 들어가서 15년에서 30년 사이에는 오픈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끝이다 이거죠. 미궁 속으로 장기간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 다음부터 이게 이슈가 된 겁니다. 이게 특정 세력의 공세가 아니라 청와대의 구차한 대응이 만든, 청와대가 불러일으킨 그런 이슈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에서는. 김어준 씨는 이 논란을 두고 논두렁식의 투 간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으로 몰고 간 수사의 신호탄 같은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논두렁시계를 누명처럼 말합니다. 논두렁시계가 왜 누명입니까? 논두렁시계가 사실이 있었습니다. 존재하고 있는데 무슨 논두렁시계가 무슨 유령입니까? 워낙 자주 들먹여가지고 많은 사람이 시계 자체가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지만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보도에 근거가 없었다는 것일 뿐이지 논두렁에 이렇게 그 시계를 버렸다 이런 데 대한 근거가 없을 뿐이지. 노 전 대통령 부인이 재벌 회장에게 한 개당 1억 원짜리 명품 시계 2개를 받았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실과 사실이라는 겁니다. 한 개당 1억 원짜리 같으면 당시에 난 무슨 시계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세계에서 제일 비싼 시계가 아니었겠느냐. 비싸다면 뭐 스위스 시계겠죠. 유시민 씨는 또 뭐라고 그런지 압니까? 노 전 대통령이 망치로 깨버렸다 했습니다. 사실이라면요 논두렁 투척보다 더 나쁩니다. 더 나쁜 말입니다. 왜냐하면 증거인멸을 했기 때문에, 심한 증거인멸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노 전 대통령이 망치로 시계를 깨버렸다는 거 증거가 있습니까? 그렇게 유시민은 얘기합니다. 또 그 일가가, 노무현 일가가 거액의 외화도 받았지 않습니까? 5년 전처럼 수사하고 판결했다면 봉화마을이 성지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이 선우 논설위원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가 어떻게 수사를 만약에 했다면 다 밝혀졌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문재인 지지자가 주장하는 소위 집단 가해, 불순한 조롱이라는 이런 것입니다. 5년 전에 문 대통령의 청와대 생활은 전임자에 대한 인격 살인에서 시작됐습니다. 첫 공격이 누구냐? 소위 청와대 거울방입니다. 거울이 사방에 붙어있는 방을 수리하느라 대통령의 청와대 입주가 늦어졌다는 얘기가 여권에서부터 튀어나왔습니다. 논두렁시계는요 실체가 있었지만 거울방은요 실체가 없는 겁니다. 사치, 나태, 무능을 떠올리게 하려는 불순한 거짓 의도입니다. 전 대통령이 청와대 침대를 두고 가 처리가 곤란하다는 얘기도 또 나왔습니다. 전임자의 캐비넷까지 뒤져가지고 내용물을 공개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자청해서 기자회견을 생중계도 했습니다. 용서도 못하고 금도도 없고 밟고 또 짓밟았다고 지금 이 선우 논설위원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와대가 지금 외부의 공개 요구에 맞서가지고 대통령 부인의 옷장과 폐물함을 사수하기 위해서 법정 투쟁을 불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러나는 마지막 날까지 꾸역꾸역 챙겨 나가겠다고 길을 쓰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청와대 땅에 살던 마지막 조선 총독의 피난선이 패전 직후 몰래 일본으로 출항을 했다. 청와대 땅에 살던 마지막 조선 총독의 피난선이 패전 직후 몰래 일본으로 출항했다. 이분은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탐욕스럽게 쌓아올린 총독 아내의 재물 때문에 배가 기울어져 부산 앞바다에 집단 수장될 뻔한 일이 있다. 이 총국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물러날 때 처신의 중요성을 문 대통령을 보면서 깨닫게 된다고 왜 이 논설위원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대통령 재임 60개월 중에 마지막 2달은 깨끗이 비우고 권력을 미래와 나누라고 준 시간인데
대통령 부인의 옷과 장신구를 장롱에 끄덕하게 쌓아놓고 충성한 자가 자기 식소를 위해서 최후의 한 자리까지 챙기려고 몸부림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알박기 한다 이거죠. 정치 원로들도 이런 광경을 처음 본다고 합니다. 권력과 인간의 밑바닥을 보는 듯하다고 이 칼럼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승리했을 때 잔인할수록 패배했을 때는 비루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승리했을 때 잔인할수록 패배했을 때 비루해진다. 그런 모습을 본다 이런 뜻이죠. 사람들은 언젠가는 물러난다 이거죠. 영광스러운 퇴진은 드물다 이거죠. 특히 권력 부분이 있을 때 나갈 때는 허무합니다. 때로는 분노합니다. 그러나 평범한 회사원도 필요한 자료를 챙겨서 후임에게 넘겨주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자신의 흔적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데 변두리 가게에 망한 점주조차도 감사와 사과 문구를 적어가지고 폐업 안내문을 갖다 붙이는 판인데 남을 원망하는 글을 본 일도 없는데 이게 사회적인 도리가 아니냐라고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퇴장하는 순간까지 긍지를 지키고 싶은 거라는 겁니다. 하물며 물러나는 대통령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이분이 인용하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의 도연명 철학자죠. 시인이자 철학자인데 이 도연명의 시에 나오는 응진편수진이란 말을 이분이 좋아한다고 하면서 딱 제시를 했습니다. 넓게 풀이하면 물러날 때일수록 깨끗이 처신하라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물러날 때 넓게 풀이해보면 이 시가 응진편수진이라는 이 말이 물러날 때일수록 깨끗이 처신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거는 뭐냐?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는 이 선우정 소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주는 글 내용을 제가 이 풀이를 하면서 함께 여러분하고 국민 여러분하고 같이 들어봤습니다. 네. 사실 떠날 때 있죠. 물러설 때 그 권력을 물러설 때 분노하고 슬플 겁니다. 근데 이것을 깨끗하게 비울 수 있는 철학적 그 훈련이 마음과 머릿속에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많이 물러나 보고 다가서 보고 했습니다. 인생을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러날 때일수록 깨끗이 처신하라. 이거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